안무랑궁 안진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아마 이 안무란궁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내용일 겁니다. 이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가 나눴던 카톡 메시지, 그리고 워너뮤직의 윤전무와 나눴던 그 대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 사안이 불거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외부 세력이 멤버를 강탈하려고 한다라는 폭로가 나왔고, 지난 7월 5일 1차 신문 기일 이후에는 서로 치고받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 폭로가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더 기버스도 여러 반박을 내놓고 있는데, 그리 여론과 언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무란궁에서는 추가 녹취록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근데 이 레이블 딜 이야기를 왜 또 꺼내냐 물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계속 공방을 얘기하는 과정에 빠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워너뮤직 코리아입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 전홍준 대표가 워너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워너가 바이아웃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결국 안성일과 전홍준 대표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서로 중간에서 전달받았는지는 워너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바이아웃을 전 대표에게 얘기했던 워너뮤직 코리아의 윤전무와의 이 추가 녹취록을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를 위해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더 기버스가 밝혔던 타임라인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타임라인, 이건 더 기버스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버스 쪽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22년 12월 19일 전홍준 대표는 부족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쪽 등에서 선급금 등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버스는 이걸 해소할 방안으로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까지 꾸준히 레이블 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4월 10일 워너 측과 레이블 시스템에서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건 기버스의 입장인데,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 전홍준 대표는 선급금 투자 유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의라고 본인들도 밝혔어요. 근데 왜 레이블 딜로 워너와 얘기를 했을까요? 더 기버스도요. 2023년 4월 22일 전홍준 대표는 레이블 딜이 아닌 선급 유통 투자 및 직상장 방식을 희망했고, 이에 더 기버스는 결국 전 대표의 선택이라 더 이상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버스가 레이블 딜을 추진한 이유, 이거 역시 더 기버스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아티스트의 소속사가 유통사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급 유통 투자가 있다. 소속사는 이 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명확히 변제의 의무를 갖는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본인들의 이거는 어려움입니다. 안 대표는 피프티 앨범 제작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렸다. 전 대표가 유통사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작비에 제때 투입하지 않아서 약속된 시기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고, 파트너사에게 제작비 지급이 연체 체납되어 결국 데뷔까지 늦어졌다. 그래서 어트랙트 구조상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배사 레이블과의 협업은 해외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자,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피프티는 본인들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들 생각대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변제 의무를 얘기하죠. 맞습니다. 변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선급금 유통 투자. 말 그대로 이 돈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변제 의무가 누구에게 있죠? 더 기버스인가요? 아니요. 더 기버스는 용역업체입니다. 전 대표예요. 근데 왜 그걸 더 기버스가 고민하는지 또 의문이 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3일 워너뮤직 코리아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레이블 딜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던 내용을 허위이며,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허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홍준 대표와 그리고 안성일 대표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 대표는 선급 유통 투자를 원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안 대표는, 대표님 일반 제작자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절대적으로 메이저 사사와 협업도 금물이고 직상장, 이런 말 참 듣기 좋고 대표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명예롭고 돈 벌게 해드리잖아요. 다른 길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상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큰 회사에 바이아웃, 돈 받고 내 회사를 파는 거, 물론 지분은 있을 수 있죠. 이건 명예로운 일인가요? 제가 볼 땐 그 반대인 것 같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전 대표는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나의 꿈은 직상장, 처음부터 일했던 목표이고 명예입니다. 그러면서 전 대표가 오히려 안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같이 갑시다. YG의 테디 프로듀서처럼 어트랙트의 시안 프로듀서로. 내가 직상장하고 직접 다 만들 테니까 당신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번째 대화창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안 대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표님, 저는 직상장은 때가 되면 하는 거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신 대로 가십시오. 결국 대표님의 선택이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잡은 프로모션 말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이블 딜이 아니라 직상장으로 갈 거면 나는 손 떼겠다, 그만하겠다는 의미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더 기버스의 입장문을 볼게요. 더 기버스는 중간에서 연결하고 도와주는 브릿지 역할에 충실했다. 이렇게 본인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은 이게 브릿지 역할일까요? 그냥 연결하고선 워너와 어트랙트가 알아서 조율하세요 이걸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전 대표에게 바이아웃, 레이블들이 낫다고 계속 권유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한간에는 멤버들이 함께 일했던 안성일 프로듀서를 해고해서 전 대표에게 서운해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그만두겠다고 했죠? 본인은 레이블 딜을 계속 제기했는데, 근데 전 대표는 직상장 하겠다, 선급으로 투자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해서 직상장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잡은 프로모션 말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본인이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워너와의 타임테이블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중간에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연결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전홍준 대표와 워너와는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이건 5월 8일입니다. 전 대표와 윤 전무 간의 이 바이아웃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 딱 하루 전인 거죠. 5월 8일 전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승영 대표 그리고 윤영근 전무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전 대표와 제가 통화했을 때 들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레이블 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9일 윤 전무에게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익히 알려졌죠. 윤 전무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다. 제가 안성일 대표한테 바이아웃으로 200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윤 전무는 얘기했고, 전홍준 대표는 바이아웃이란 게 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못 들어봤다. 바이아웃이란 게 뭔가라고 전 대표가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바이아웃이란 단어는 전 대표가 앞서 안성일 대표랑 얘기를 할 때는 레이블 딜로 들었겠죠. 그리고 그걸 거절을 이미 했다는 거죠. 일단은 이 바이아웃이 뭔가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공개가 됐죠.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어느 순간에 제가 안 네. 대표, 그거는 회사의 룰을 기본 원칙인 IPO로 가는 거라서 네.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건 안 된다라고 제가 못을 박은 게 한 2주 전 버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 아니, 어저께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지금 오늘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게 일반적으로는 왜라는 이게- 표현이 제가 조금 들어서. 그다음에 거의 한 달 6주 전쯤에 네. 안성일 그 친구가 그 미국 가 있을 때인데요. 저한테 자꾸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성급 받으면 다 빚이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워너에서 레이블로 하고 뭐 대표님 지분 확보하고 현금 좀 챙기시고
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보고 얘기합시다. 미국 출장 가 있는데 본인들도 그렇고 저 대표님 뭐 앞으로 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 이게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다가 제가 하루 정도 있다가 네. 문자를 남겼어요, 카톡에. 네. "안 대표, 나는 내 의지가 확고합니다. 네. 나는 내가 IPO를 직접 갈 겁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당시 인제 오갔던 말인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거는 다 완전히 다른 버전이고요. 예, 왜냐면 지금 뭐 브릿지 자금이 들어온 게 몇십억인데. 자, 내용을 보면 전 대표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룰은 기본 원칙 IPO. IPO가 뭐냐? 기업 공개예요. 이게 바로 직상장을 하는 겁니다. 상장사로 간다는 거죠. 그걸 못 박은 게 2주 전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6주 전쯤 안성일이 미국 가 있을 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선급 받으면 다 빚이다. IPO를 직접 갈 겁니다. 이게 전 대표의 뜻이었어요. 자, 어떤가요? 전 대표님이 바이아웃 레이블들이 아니라고 2주 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첫 미팅한 워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에도 또 전화 와서 바이아웃 레이블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영상에 댓글로도 많이 달린 건데 바로 4월 24일 안성일 대표의 빌보드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시죠. 빨간 사각형 내용입니다. 우리는 50-50를 위한 새로운 레이블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 아티스트 개발에 집중하는 별도의 레이블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빨간 밑줄 부분입니다. K-팝 회사들의 확고한 아티스트 소속사 관계는 아티스트의 장기적 글로벌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된다. 파란 밑줄입니다. 더 기버스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직접 계약하는 한편 메인 프로듀서가 그룹의 창의적인 측면을 총괄하고 레이블과 협업하는 구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트랙트가 의심하는 이 외부 세력이 PFT에 행하려는 구조가 안성일이 빌보드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녹취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공개하고 보도하는 이유는요. 워너가 보다 명확한 자세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안성일 대표는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양쪽 사이에서 전달을 했는지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워너라는 거죠. 워너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안 그러면은 워너가 안성일을 통해서 PFT에 욕심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직접 계약하는 한편 보세요. 지금 어트랙트랑 PFT랑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레이블이 아티스트랑 또 계약할 수 있나요? 이중 계약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FT가 어트랙트와 계약 관계를 파기하고 그리고 레이블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트랙트가 의심하는 구조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보드 인터뷰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저는 이 순간에 워너의 입장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과연 안성일에게 어떤 제안을 했고 안성일이 어떠한 답변을 했고 또 전 대표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고 이야기가 오갔는지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워너라는 거죠. 자, 향후 워너에서 또 어떤 입장을 내게 될지 이것도 지켜보면서 저희 안무랑궁에서 여러분들께 또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